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께서 꼭 한 번은 차분하게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 바로 짠 음식, 과도한 나트륨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압이 오를까? 요즘 자꾸 몸이 붓고 관절이 쑤셔. 뼈가 약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의 공통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 식탁을 떠올려 보면 짠 음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엔 김치, 점심엔 국이나 찌개, 저녁엔 또 국물 요리, 간식처럼 먹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까지. 젓갈, 김치, 국물, 라면. 하나하나 따로 보면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들이 하루에 쌓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먼저 혈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트륨 농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께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관의 탄력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챙겨 드시면 뼈 건강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그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짠 음식을 계속 드시는 한 뼈는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년 여성분들께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뼈가 부러졌다, 골밀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진단을 받는 이유, 이런 식습관이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증상, 바로 붓기와 관절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안 구부러지고 발목이 퉁퉁 붓고 무릎이나 손목이 유난히 시린 날들. 이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과도한 나트륨은 체액을 정체시키고 염증 반응을 키워 관절 주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유독 몸이 무겁고 아픈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국물은 절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남겨보시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김치는 하루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한 끼에 조금, 전체 하루 기준으로 소량만 드셔도 충분히 김치의 장점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젓갈은 반찬이 아니라 양념처럼 생각해 주세요. 젓갈 한 숟가락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젓갈을 몇 번이나 집어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는 조금만 맛을 더하는 정도로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조금씩 쌓이는 나트륨이 혈압, 뼈 건강, 관절, 붓기까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조금 덜, 김치는 조금만,
젓갈은 양념처럼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분들께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두 번째 식습관, 바로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조금 먹는데 단 게 자꾸 당겨요. 피곤할 때는 달달한 커피가 제일 좋아요. 하루를 버티려면 빵이나 과자가 꼭 필요해요. 사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고 기분도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손이 가는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잠깐 위로해주는 대신 더 큰 피로와 불균형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케이크, 쿠키, 초콜릿 같은 디저트류, 달달한 믹스커피나 시럽이 들어간 음료, 그리고 흰쌀밥, 흰빵, 밀가루 음식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고 맛있으며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린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점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서는 젊을 때보다 근육량이 줄어들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더 쉽게,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배만 이렇게 나올까요? 이 질문의 답 역시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지방이 주로 복부에 쌓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배만 나오는 느낌, 허리가 점점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년 여성분들께 중요한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의 오르내림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짜증, 이유 없는 불안, 잠이 쉽게 깨는 증상,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음식이 그 변화를 더 거칠게 만드는 셈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피로와 우울감의 반복입니다. 단 음식을 드시면 잠깐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혈당이 다시 떨어질 때 더 큰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또 달콤한 것을 찾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괜히 우울하다. 이런 감정의 뒤편에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흰쌀밥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잡곡은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줍니다. 처음부터 100% 잡곡이 부담되신다면 조금씩 섞어가며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디저트는 주 12회 정도로만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무심코 매일 드시던 습관을 정해진 날에만 즐기는 선택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달달한 음료 대신 무가당 차를 선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믹스커피나 단 음료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더라도 무가당 차나 물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얼마나 맛있는가 보다 얼마나 나를 덜 흔들리게 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세 번째 식습관, 바로 기름진 튀김류와 가공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튀김은 가끔 먹는 건데요. 삼겹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햄이나 소시지는 간편해서 자주 쓰게 돼요. 맞습니다. 이 음식들이 꼭 나쁜 음식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년 이후의 몸에서는 이 음식들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삭한 튀김류, 패스트푸드, 삼겹살을 중심으로 한 기름진 고기, 그리고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기름과 포화지방이 많고 조리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입에서는 고소하고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도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붙어 더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불편해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변화는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서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이 반복되면 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염증 반응의 증가입니다. 기름진 튀김류나 가공육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이 염증은 특정 부위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몸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무릎, 손목, 어깨 같은 관절이 이유 없이 쑤시고 날씨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 쉬운 통증 뒤에 식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변화, 바로 체중 증가의 가속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열량이 높은 데 비해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고도 금세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고 섭취 열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초대사량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반복될수록 체중은 더 빠르게 늘고 빼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튀김은 구이나 찜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재료라도 튀기는 방식과 굽거나 찌는 방식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과 염증 반응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육은 특별한 날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일상적인 반찬이 되기에는 몸에 부담이 큽니다.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육류를 드실 때는 채소를 2배로 늘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소는 기름의 흡수를 줄여주고 소화를 돕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이 보이는 접시, 이것이 중년 이후 식탁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도 좋습니다. 기름진 튀김과 가공육은 당장의 만족감은 크지만 중년 이후의 몸에는 조금씩 부담을 남기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완전히 끊는 것보다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분들께서 꼭 한 번은 차분히 돌아보셔야 할 생활 습관, 바로 술과 잦은 음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우리 일상에서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잠시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잔이에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잖아요. 와인은 건강에 좋다길래 매일 조금씩 마셔요. 이 말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년 이후의 몸에서는 술이 작용하는 방식이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주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퇴근 후 혹은 집안일을 마친 뒤 마시는 소주나 맥주, 그리고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마시는 와인 한 잔. 양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 음주가 습관처럼 반복될 때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쌓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간 기능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간의 회복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간은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피로가 누적되고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큰 증상이 없어 보여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드신다면 술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암 위험의 증가입니다. 여성의 경우 잦은 음주는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매일 조금씩 마시는 음주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했던 술이 반대로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중년 이후에는 꼭 한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변화,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며 잠에서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반복하게 합니다. 이런 수면의 질 저하는 다음날 피로를 키우고 집중력 저하와 기분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년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갱년기 증상의 악화입니다. 술은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어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는 열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괜히 더 예민해진 것 같다.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 이런 변화의 뒤에 술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주 12회 12잔 이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기준은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고려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공복 음주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술은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하고 간과 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식사와 함께 그리고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주는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술은 그 자체보다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술이 주는 잠깐의 위로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을 한 번쯤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술자리에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컨디션과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몸 상태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가능했지만 중년 이후의 몸은 매일의 식습관을 그대로 기억하고 쌓아갑니다. 혈압, 혈당, 뼈 건강, 관절과 수면,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루 3번의 식탁 위에서 조용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달게, 조금 덜 기름지게, 조금 덜 마시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을 덜 아프게 하고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며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은 포기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몸을 가장 현명하게 돌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컨디션이 되고 그 내일들이 모여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한 식습관을 조금 더 따뜻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